일단 첫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바야돌리드. 일단 뭐 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앙코 그리고 미오브스키 그리고 이제 로메우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엘 에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복귀가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점은 굉장히 지로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호재 있는 그런 좀 1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원이 더 이제 보강이 KBI 된 그런 좀. 96만 274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KBI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하신 분들께는 바로 제가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KBI님. 그러면서 이제 양의 에러가 좀 돌아온 거는 이제 지론한테 이제 호재일 수 있고, 그리고 중원 또한 더 좀 보강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 및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좀 4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한 명 퇴장당한 마요르카 상대로 추가 실점을 하며 좀 패배에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가 좀 얇은 상태에서 이제 컵 경기와 챔스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게 좀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한 명 퇴장당한 마요르카 상대로도 에너지 레벨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하락세가 이제 좀 긴 그런 좀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3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연패는 끊었습니다. 다만 근데 뭐 바야돌리드가 이제 홈에서 이제 발렌시아를 좀 잡으며 이제 리그 연패는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원정 성적을 봤을 때는 거의 전패 중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좋지 못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내에서 원정 실점 이제 1위로 이제 수비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뭐 이제 홈 원정 뭐 이제 둘 다 이제 경기력이 안 좋은 바야돌리드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는 지금 더더욱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성적이랑 좀 수비 밸런스도 많이 좀 망가진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바야돌리드의 좀 점유율이 대체로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그래도 지로나가 홈에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가 이제 원정에서 지금 전진성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지로나가 좀 바야돌리드 진영에서 어느 정도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도 좀 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지로나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로나가 최근 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등 이제 홈에서 강팀들 위주로만 만나다가 이제 바야돌리드와 같이 수비가 안 좋은 팀을 만난 걸 고려하면은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 이제 공격이 더 좀 살아날 요소도 많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주축 선수들도 좀 많이 돌아오고 좀 지로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지금 더 많은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일단 물론 이제 지로나가 최근 좀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는 많이 이제 고전을 했어요. 다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일주일 가량 이제 쉬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 뭐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우세한 요소도 좀 많기 때문에 이 경기가 그래도 지로나의 지금 무승 행진을 끊기 가장 좀 적합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로나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반등할 요소를 좀 만들 만한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지로나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좀 경기들과 달리 이번에는 좀 일주일 가량 쉰 게 굉장히 좀 지로나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좀 많이 된다고 봐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지로나 승. 뭐 언더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자, 일단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만 그리고 나브리 그리고 노이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훈련에 이제 좀 참가를 하면서 훈련을 이제 좀 소화하면서 확실히 이제 이번 경기부터 어느 정도 좀 복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부터 이제 좀 케인이 다시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시몬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뭐 루케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 및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선수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마인츠 상대로 2대1로 패배하면서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좀 다이어가 확실히 좀 이제 이전과 다르게 많이 좀 기량이 좀 저하된 게 좀 눈에 띄게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수비에 좀 구멍으로 이제 굉장히 좀 실책이 좀 많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이재 선수의 좀 멀티콜을 통해 이제 마인츠한테 격파를 당한 그런 좀 미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을 만큼 이제 슬럼프가 좀 길었지만 이제 12월 들어서는 빌라와의 좀 챔스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챔스는 가망이 없지만 그래도 리그는 지금 4위까지 끌어올리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뭐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거랑 좀 더불어 최근 좀 라이프치히의 폼이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뭐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쉽게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지금 뭐 미넨이 뭐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노이어가 빠진 후부터 이제 후방에서 더더욱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실점 또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도 좀 불안 요소를 많이 좀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라이프치히가 이제 더 우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넨이 뭐 라이프치히 상대로 거의 이제 매번 고전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좀 라이프치히가 어느 정도 좀 비비는 양상으로도 충분히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이 이제 좀 최근 그 5번의 좀 맞대결 중을 봤을 때 일단 뭐 미넨이 이제 딱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긴 경기도 이제 1점 차 신승을 좀 거두며 시원하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확실히 좀 상성을 좀 봤을 때도 미넨이 좀 라이프치히 상대로 매번 좀 고전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라이프치히 2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라이프치히 2프랜스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네, 라이프치히 2프랜스로 보는 경기. 안 그래도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랍치 2프랜스 내지 3.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이제 AC 밀란. 자, 일단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플리식 그리고 로프터스 치크 그리고 무사 등이 이제 결장 중이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모라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좀 베로나에 비해서는 이제 밀란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큰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파르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파르마 상대로 이제 이기긴 했지만 그 이긴 경기 역시 이제 두 골을 좀 실점했을 만큼 여전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좀 확실히 좀 흐름 전환을 한 그것 좀 배론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수비에서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약간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좀 라인이 올라간 좀 상태에서 이제 주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 침투에 대한 대처가 이제 미흡해.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좀 한 번에 이제 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좀 침투에 약간 좀 취약한 거와 좀 더불어 좀 침투 플레이가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만약 좀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침투를 통한 그좀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뭐 밀란에 비해 뭐 베로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후방에서의 좀 빌드업도 많이 불안정하면서 이제 턴오버도 많다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밀란보다는 베로나의 그런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이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뭐 이제 AC 밀란이 뭐 베로나 상대로 지금 7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지금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전력 누수가 좀 큰 밀란이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런 좀 상승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대로 봤을 때는 AC 밀란 승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와는 네,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양팀 다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가 너무 크고 그리고 뭐 공격 전개도 이제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봐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베이크 대 이제 지볼레. 자, 일단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 결장.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발베이크가 뭐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이제 근래 좀 2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조직력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경기력 또한 이제 올라온 상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확실히 결과를 좀 못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뭐 페에노르트 뭐 상대로도 멀티 득점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시즌 초반에 긴 연패를 좀 거뒀을 때보다는 이제 경기 내용 면에서는 이제 나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인 그런 좀 최근에 좀 발베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공격 흐름이 좀 좋았다가 최근에는 대체로 무득점 경기가 많으며 이제 공격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빌럼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골을 좀 못 넣었을 정도로 최근 좀 득점력이 저조한 그런 지볼레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뭐 발베이크가 뭐 이번 시즌 중원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 대체로 이제 좀 주도권을 가진 경기가 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볼레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경기를 주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뭐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 이제 공격이 지금 침체된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베이크가 좀 라인을 좀 내려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뚫기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뭐 수비가 안 좋은 뭐 발베이크가 상대라고 해도 지볼레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최근 이제 뭐 골 결정력 또한 안 좋은 좀 지볼레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더더욱 좀 지볼레 그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지볼레가 아직까지
이제 원정에서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지볼레가 약한 면모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발베이크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발베이크 프랜스. 자, 그리고 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최근 좀 발베이크의 뭐 공격 흐름이 좀 좋다곤 하지만 여전히 뭐죠, 전기가 확 좋아서 약간 전기가 좀 좋아서 뭐 공격이 좋다는 좀 감은 좀 잘 없고, 그리고 발베이크라는 팀 자체는 뭐 언제든 뭐 공격이 좀 식을 가능성이 좀 큰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오바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베이크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더비 카운티. 자, 일단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들도 여전히 많은 그쪽 루턴 타운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지금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이제 홈에서는 강하고 이제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 또한 이제 좀 차이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지금 홈에서는 이제 5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경기 양상 좀 간략하게 나서 봤을 때 일단 뭐 루턴 타운이 뭐 초반부터 좀 빠르게 좀 전진해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좀 대체로 좀 소극적으로 약간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루턴 타운이 좀 더 확실히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는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지금 루턴 타운이 홈에서 5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제 루턴 타운이 더 유리한 요소가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루턴 타운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상당히 크다 보니 이제 온전한 좀 라인업을 구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비가 한동안 좀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포츠머스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모멘텀이 확 올라온 점도 염두는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무작정 루턴 타운 사이드로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예. 그쵸. 그리고 뭐 오히려 요 경기는 약간 좀 더비가 좀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지금 루턴타운의 좀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하다가 요 경기를 지금 뭐 승패로 좀 접근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 보니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그나마 더 나은 방안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 경기는 네, 고배당 자비로 루턴타운 햄무나 무슨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뭐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루턴타운 햄무 할부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지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